감사합니다.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하나. 감사합니다. 얼마 줬다? 고맙다. 아유, 예.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왔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미.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나는 사진 안 찍었어.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진 한 번 찍고 네, 화이팅 한번. 승리로 보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송영길 화이팅! 오랜 시간 알차게 준비한 만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어제 저녁에 1991년 제가 남총련 의장을 하고 있을 때 광주 전남 민주연합 의장님을 하셨던 오정열 의장님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출판 기념회를 성대하고 아주 힘차게 치러내는 것이 제가 깊이 함께 삶을 나눴던 우리 의장님 가시는 길에 보내드리는 선물이 될 거라고 믿고 오늘 다부지게 한번 이 기념식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윤영덕입니다. 우리 윤영덕 동생, 윤영덕 후배, 저는 90년에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면서 남대 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덕 후배는 91년도에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또 남대 의장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희가 직접 현실에 참여해서 대학생으로서 무언가 목청껏 누군가한테 항의하고 누군가한테 호소하고 하는 일이 저희의 의무였습니다. 그게 또 저희의 세상을 잇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윤영덕 후배는 북경대로 호련히 가서 무려 8년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또 그렇게 큰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서 실력을 쌓고자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곳마다 우리 윤영덕 후배가 있었습니다. 5.18의 진상을 다시 드러내는 문제,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옛 역사를 다시 찾아내서 알리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새로운 목소리를 만드는 문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윤영덕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또 다시 저와 함께 만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함께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에 일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새로운 포부와 새로운 방식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섰습니다. 저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영덕 우리 동지를 보니까 88년도에 대학을 들어오셔서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정말 열정을 다해 시대의 흐름에 응답을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북경에 가서 8년이나 있었는데 저도 칭화대학에서 한 1년 있었습니다. 북경대학에서 중국을 깊게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윤영덕 동지의 그런 여러 가지 시대 정신과 고민을 공유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이 후배들이 정말 미래의 정치, 이 광주의 뿌리를 둔 전국적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중국 말에 짱지양 호울랑 투이치엔랑이라고 말했어요 이 장강은 이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고 나간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운명이라는 책에 인용이 됐고, 이것을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말이기도 하고 모든 중국인들이 자주 인용해 쓰는 말입니다. 장강의 도도한 물결이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면서 발전해 가서 이 역사를 이어가듯이 이 광주의 의로운 도시, 광주의 의로운 힘이 이런 세대들에 의해서 윤영덕 동지 통해서 또 이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출판 기념회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송씨들만 윤영덕하고 친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갑니다. 저하고 우리 윤영덕 그 박사는 고향이 같습니다. 담양의 제 후배인데, 제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보면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 광주 정신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몸으로 체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열정이 정말 대단한 후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광주 정신은 우리가 이제 촛불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사실은 광주 정신은 늘 방금 송영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젊음을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이끌어가는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흐름을 갈증을 갖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딱 들어맞는 정말 좋은 후배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윤영덕의 철학과 생각 또 희망이 이 세상을 잇다는 이 책에 제가 쭉 일배를 해보니까 잘 녹아 있습니다. 틈이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윤영덕과 함께하는 정말 좋은 세상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윤영덕 행정관, 윤영덕 후배, 윤영덕 아우,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학 저희 동문 중에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안 되는 동문 중에 한 명이어서 많이 애틋하고 또 오늘 축하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그가 늘 고민해왔던 시민사회, 그리고 또 학교에서 늘 고민해왔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정책적인 해법들을 이 세상을 잇다라는 책에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답답한 지금 정치 현상입니다. 민식이법 같은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법률을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고 있고, 또 특히 유치원 3법,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도 불구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목을 잡고 있고, 특히 내년 총선에 자기들에게 불리할까 싶어서 정말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평화 노력에 대한 의지를 끊는 북미 정상회담을 총선 전에는 반대한다는 이런 정당과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막힌 세상을 뚫어내는 윤영덕의 힘이 오늘 여기에서 모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하드리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윤형석 후보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국회의원님들이시고 정치하시는 분들 사이에 쌀에 팥같이 끼어서 좀 민망합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의 뜨거운 열정으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던 그 윤영덕의 모습 멀리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아주 잘 익은 농밀하게 익은 장년 윤영덕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 사회운동을 하는 것을 또 지켜보고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과 농밀한 익음이 잘 우리 사회에 좋은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과 지역을 잇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활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듭 출판 그리고 살아온 모습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5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인공 윤영덕님께 가장 힘이 되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자의 따님입니다. 송원여고에 재학 중인 저자의 따님과 그 친구들이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죠. 아빠한테 하트 한번 그려주세요. 네, 아니 누가 따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자 윤영덕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이야기 손님 모십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원 대표님, 그리고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관 교수님, 네, 광주로의 김영삼 이사님 모십니다. 예. 8년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같이 동기입니다. 제가 1년 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광주 학살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상규명은커녕 가해자 처벌도 이루지 못한 채 그야말로 거리가 최루탄 연기 속에 나날이 보내야 했던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다 보니까 온전한 대학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 반면 저는 상당히 좀 소심한 편이었는데, 네. 윤 교수님은 뭐 고등학교 때 일찍부터 학생회장을 해서 그런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또 맡은 바 일들은 아주 말끔하게 했었고, 특히나 이제 사람에 대한 정이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거나 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남아있는 대학 시절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일찍부터 정의감이 좀 있었던 학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대학 시절 인연 그리고 석사과정까지의 인연이 이어지다가 다시 인연이 생긴 건 시민사회 활동이었는데요.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저자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대학 동기였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고 살았고, 제가 유학을 가 있어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다행스럽게 그때는 뭐 이메일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도에 이국원 대표님이 당시 시민의 소리 기자, 그래서 시민의 소리 기자셨죠. 기자를 하시다가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를 취재를 했었는데, 그 취재 과정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그 피해자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그 생존해 계신 분들인데, 우리들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뭔가 그와 관련된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했던, 네. 그러면서 좀 더 가깝게 보내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으로 또 8년간 활동을 해주셨죠. 뒤에 지금 사진이 보입니다. 피해자들 절규한다라고, 배상하라라고 굳은 의지로 함께 해주신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일본에서 뭐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 모두 패소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윤 교수님을 뵙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죠. 중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있었을 때였는데, 저로서는 이제 상당히 좀 무거운 숙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 할머니들, 일본에서 그 재판 결과를 떠나서 할머니들이 그 싸울 때 과연 우리가 그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뭐 심하게 말하면 저런 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고서 이 재판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무거운 이제 부채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앞을 놓고 보면 막막하게 그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손목을 붙들고 하지 말아라 했으면 제가 일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손을 맞잡겠다, 그리고 같이 해보자라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윤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편하게 얘기하면 사실 안 만났어야 될 인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그 시민모임이 2009년 3월달에 결성하고 나서 통장에 남은 것이 28만 390원 정도였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0년부터 12년까지 미쯔비시와 이제 일본에서 공식적인 교섭이 있었는데, 이 제1회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미쯔비시가 교섭장에 나온 것은 해방 이후 최초 사건이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많은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는 28만 390원밖에 없는 시민단체가 일본을 16차례 왔다 갔다 할 항공비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이 부동산 중심사 그 등산로에서 매주 거리 캠페인을 하게 됐는데, 사실 대학에서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거리 캠페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피켓 들고 1인 시위 현장부터 전혀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시간을 못 내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고 화려한 경력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이름도 잘 모르는 시민단체의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뭐 그렇게 높은 것이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기억되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 8년 동안 운영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줬던 윤 교수는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신뢰하지 않습니까? 박수로 응답해 주시죠. 아니, 이름 한 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진짜 운영위원으로서 그 2배, 3배의 몫을 해내신 게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으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우리 저자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왕왕 부추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부추기고 또 함께 하게 되셨을까요? 네, 모든 것은 마음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이국원 상임대표님이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계시고, 또 그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시면서 뭔가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네. 본인이 이 동뜬다고 그러죠. 앞장서서 뭔가 해보겠다. 옆에 사람들이 힘을 모았던 것이지 뭐 제가 특별히 거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 박수를 주셔야 되는 게요. 작년에 승소 판결을 받았었죠. 네. 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같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보다도 이게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꼭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뭐 하는 그런 활동 같지만 사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일종의 할머니들을 내 할머니처럼 생각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대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한 1000여 명이 훨씬 넘어서는데 그분들 뵈면 정말 숨도 100%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 우리 시민 모임이 즐겨 쓰는 것이지만 역사적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할머니들 더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할머니들한테 일본의 그 역사적 그 죄과에 대해서 반드시 사죄받는 것이 필요할 테고 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이뤄내는데 많은 시민들과 그런 마음과 마음을 보고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관 교수님. 네. 네. 어떻게 저자와 인연이 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 행정관님하고는 참 역사가 길어요. 네. 제가 북경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 유학할 당시에 저희 은사하셨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김홍룡 교수님께서 내 제자가 북경 유학하니 좀 챙겨주라. 그래서 누군데요? 그러니까 윤영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권 후배니까 얘기는 들었지만 남청년 의장도 했고 해서 소문이 파다했죠. 저야 이제 이인영 의원하고 같은 동기니까 후배이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름만 들었죠. 그런데 이제 북경에서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굴은 몰랐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는 거예요. 저보다 잘생기고 한순간에 또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인연이 되어서 북경대학에서 이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물론 학생운동했고 또 우리 윤 행정관님도 후배로서 남청년 의장까지 해서 동지적인 연대감 이런 것이 북경에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연이었고요. 예. 그런 인연이 있어서 북경에 있으면서 21세기 중국 연구회를 저희가 선배들이 먼저 조직했었는데 들어오게 해서 그 당시 21세기 중국 연구회에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 아주 실무일이라든가 굳은 일을 해주면서 선배들 사이에서 아주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네. 아니 저자께서는 어떻게 중국 유학길에 오를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 살아가는 것이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뭔가의 그 결심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자꾸 어떤 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중국 유학을 가게 된 것도 학생운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뭔가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야기를 해왔는데 과연 그 주장들은 내 믿음에 충실하게 근거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우리 애들 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한다고 그러면 뭐 진짜 두 손 두 팔 들어 말릴 생각입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면 자신이 부족한 것이 또 보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중국을 선택해서 유학을 갔는데 많이 배웠죠.
많이 또 배우고. 많이 부족한 것도 또 많이 발견하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힘드실 때는 어떻게 푸셨어요? 제가 먼저 유학을 갔고요. 예. 저희가 그때 IMF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북경대 한국 유학생들 중에 일부는 등록금을 못 내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등록금을 이제 면제는 안 시키고 몇 년 유예시켜주는 그런 또 아주 그 대국다운 또 그런 정책을 하더라고요. 뭐 면제시켜주지. 어쨌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 행정관은 그 당시에 굉장히 구김살 없이 그런 낙천적으로 그 함께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새벽이면 기공을 같이 했습니다. 기천문이라고 아침에 새벽에 기공을 하고 7시쯤이면 또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새벽을 같이 열고 또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술 마시면서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는 뭐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서울에서 아니 한국이 북경으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열정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인연이 되어서 제가 먼저 이제 2000년 중반에 전남대학에 부임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우리 윤 행정관이 박사학위를 받고 오길래 당연히 저희 5.18 연구소로 모셨지요. 예, 그런 신뢰관계도 있고 또 전남대 5.18 연구소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게 또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두 분께서는 또 국제 외교의 또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상황 속에서 각국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좀 원칙적이면서도 실리적인 외교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번 학기에 청와대를 마치고 5월달에 마치고 내려와서 이번 학기에 조선대학교에서 한반도와 국제관계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좀 더 줏대 있는 외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미 대한민국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 사강들이 기왕에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 대한민국의 실리,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로의 김영삼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상입니다. 저자와의 인연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지금 저자와 저는 이제 학교 후배고요. 학교 후배고 학교 때부터 또 이제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쭉 시민사회 활동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쭉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로라는 단체의 지금 이사이신데 네. 광주로는 어떤 단체일까요? 이제 광주로 앞에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좀 붙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광주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공정책을 또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저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때 지난 대선 때 이제 광주가 외로운 섬이 됐잖아요. 그래서 광주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영덕이 형을 중심으로 선후배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때 이제 없는 살림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돼가지고 선생님 말고 계신 거죠? 네. 또 괜히 모르는 이야기를 해서 네. 가정문화 일으키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없는 살림에 돈을 모아서 청년 세대와 또 장년 세대, 우리 선배 세대를 좀 잇는 말 그대로 중간 세대가 현장과 이론을 결합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광주의 길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광주의 길을 새롭게 한번 고민해보고 연구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광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광주로의 창간 그렇죠. 멤버이시고 창간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취지의 마음으로 함께 창간을 하게 되셨을까요? 2012년 대선일 거예요. 그때 아마
그 뉴스 검색을 해보면 울지마 광주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정말 그 광주가 엄청난 그 심적인 실패감 이런 것에 휩싸여 있을 때죠. 그리고 그 이후 2014년 세월호를 맞닥뜨렸어요. 정말 그 대학 때 젊은 시절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뭐라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20, 30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다고 하는 이 절망감.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던 것이었고 그러면 이제는 그냥 길거리 나서서 팔 내 휘두르면서 구호 외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 광주가 앞으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그려보고 그것을 현장에서 좀 실천을 해보자 해서 소위 연구자들하고 현장 활동가들이 결합된 그것도 30, 40대가 함께하는 예. 또 아까 뭐 말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거니까. 아 진짜요? 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나무 호주머니부터 쳐다보는데 그러지 말자. 우리가 예.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 호주머니부터 털자 해서 네. 200~300만 원씩 이렇게 모았던 것이 한 1억 6천? 와. 1억 6천을 예. 모았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 한 200명이 함께 해서 지금도 이제 지역 그 미래를 그리기 위한 특히 광주가 2030년이 되면 5.18이 딱 반세기 되는 해잖아요. 예. 그때는 정말 80년 5월 광주가 꿈꿨던 그런 광주 공동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런 광주 공동체를 우리 그 중간 세대가 좀 앞장서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예. 뭐 광주로 꿈이었죠. 정말 사람이 이어지면 세상이 이어진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는데 이 광주로의 창간 장본인이시자 또 연구소장으로서 저는 청년의 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청년들의 좌절감이 요즘 크잖아요. 청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광주로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람 한마디 후배에게 전해주시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고래로부터 예전부터 있어왔던 말이지만 요새 애들 싸가지가 없다 하는 이야기하고 요새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위에 선배들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부모하고 자녀가 딱 모여서 야 너 요새 고민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아빠 엄마가 네 이야기만 들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도대체 뭔 고민이냐. 3분을 못 기다린답니다. 이게 사실 윗세대 어른들이 그 아랫세대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를 아직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광주로가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득가득 담을 수 있는 네. 그런 광주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자가 항상 진지하시거든요. 너무 진지해서 유머를 토론화시키는 묘한 재주가 있으셔요. 앞으로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유머와 이틀을 좀 더 향상시켜서 세상을 재미있게 이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여 년 넘도록 이제 윤행정관님을 지켜보면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참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는 친구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했고 학술운동하고 사회운동을 해서 지금 정치로 참 초질과 일관성 있는 친구다. 그래서 세상을 읽는데 아마 큰 일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그 국회로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엘리트들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2명이 감방에 있다. 지금 그 겨우 1명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도록
여의도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알만한 대학, 이왕이면 미국 박사, 그 다음에 법조인, 그 다음에 절약가,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 하는 똑똑한 엘리트 한 명 더 보내는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평온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윤 교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저자 윤영덕 씨와 가까이에서 세상을 이어가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지막은 우리 윤영덕 저자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쉬셔야 될 그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걸음 해주시고 함께 끝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발걸음 소중하게 제 인연으로 간직하면서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것처럼 저 빈자리 꽉꽉 채워주신 여러분들의 마음 담아서 제가 그리는 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과 손맞잡고 함께 걸으면서 광주 풍요롭고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 그리고 든든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광주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각각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또 이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튼튼히 서 계셔야 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의 인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가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이 용기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의 신념과 가치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세상을 잇다 출판기념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 기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두 모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